벚꽃이 만개했습니다. 맞습니다. 너무 예쁘더라고요. 지금 이번 주말은 완전히 지금 서울 시내에 벚꽃 피어 있는 데는 지금 벚꽃 꽃송이만큼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. 자, 우리 꼴통쇼 오늘 175회 또 열심히 신나게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저는요 욕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. 소양인 소우민, 태양인 태움에 따라 우리 여기 사장스틸 전문가 류종영 소장님 오셨지만 욕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남자 욕 테라피스트 종광래 이영도입니다.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에너지를 가득 품고 우리 함께 와주신 꼴통 챌린저 여러분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 오실 때 돈 내고 오셨어요? 자, 무료로 오실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.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. 준호 헤어, 그리고 조스 떡볶이, 그리고 바르다 김선생, 그리고 4시 33분, 또 러쉬 2루 FC, 바른치킨이죠. 자, 그리고 셰프의 국수전. 자, 이쪽에서 우리 꼴통쇼를 든든하게 밀어주고 계십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잘 들어가고 감사해요. 자, 이제 오늘 175회 오늘 마스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요, 불과 몇 년 전에는 여기 우리 방청석에 여러분들처럼 꼴통 챌린저 중에 한 분이셨어요. 네. 근데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언젠가 제가 꼴통 마스터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. 라고 본인의 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오늘 이 자리가 오늘 그분의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. 자,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죠. 생각 정리 스킬의 저자 복주환 마스터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복주환. 자, 본인 소개 한번 하실까요?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생각정리 스킬 복주환 저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제 말이 맞는 거죠? 네? 진짜 맞는 거죠, 제 말이? 예, 맞아요. 저쪽 뒤쪽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앉은 소감? 앉으니까 어때요? 또 지금 또 여기서 또 누군가가 또 그 자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. 네, 감회가 새롭고 또 되게 행복합니다. 네.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소감은 아니에요. 저 되게 막 울컥하고 막 꿈을 이뤘어요. 이 자리까지 오려고 개고생했어요.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뭐 와본만 하는 것인 것 같아요. 자, 뭐 지금이라도 내려가실래요? 생각 정리 스킬이 어떤 건지 좀 우리 방송으로 듣는 청취자를 위해서 좀 네.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예요. 근데 요즘에 직장인들이 머릿속에 좀 고민과 생각이 섞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이 책 한 권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. 그러면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분야를 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떤 거예요? 이게 사실 저는 좀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각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생각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진짜로 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길을 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결국 그 끝에 말 잘하는 그 방법은 바로 이 생각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,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젠 생각 정리를 좀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어디 가서 발성 연습을 한다든지 뭐 발음 훈련을 한다든지 뭐 사투리를 고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, 그걸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잘 정리되면 말이 술술 잘 나온다. 그럼 지금 되게 말 너무 잘하시잖아요.
그럼 예전에는 이런 말 이렇게 말 못했었어요? 그러니까 진짜 말을 잘하진 못했었어요.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, 예,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이제 웅변대회에 나갔었어요. 그러니까 요즘 그 스피치 학원은 이게 스피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옛날 웅변 학원은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? 여러분, 저는 며칠 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웅변을 하잖아요. 좀 더 해주세요. 아니, 이연사 이거 아시죠? 소리 높여! 외칩니다!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. 이런 어떤 그 웅변을 이제 배웠는데 천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목소리랑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고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웅변학원을 이제 보내신 거죠. 근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이제 웅변학원 다니지 않겠습니다. 왜? 그러니까 매일 저는 대상을 받았어요. 나가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말을 잘한다. 선생님도 말 잘하니까 학교에 사회를 봐라 막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저는 이게 제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. 이게 하나가 있었어요. 예. 왜 그러냐면은 웅변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. 예전에는 웅변학원 선생님들이 원고를 작성해 주셨어요. 아시죠? 예.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. 어휘도 되게 어려워. 막 유고슬로비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데 초등학교인 제가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모르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녹음기를 이렇게 녹음을 해줘요. 저는 며칠 전. 그럼 저는 또 그거를 따라해요. 저는 며칠 전. 이거를 한 달 정도 뻐꾸기처럼 잘 따라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잘하게 돼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대회에 나가서 틀리지 않고 선생님을 가장 잘 따라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됐던 거예요. 근데 그 괴리감이 딱 느껴졌던 거죠. 이건 내 말이 아니야.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자.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뻐꾸기랑 마찬가지야. 뻐꾸기랑 마찬가지예요. 뻐꾸기라고 진짜 생각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주변 친구들을 봤는데 친구들 중에서 말을 이렇게 말만 잘하는 친구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 말은 잘 못해도 글 잘 쓰는 친구들 있죠.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. 진짜 쟤네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구나. 왜 나는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내 생각이 없을까?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일이 하나가 딱 생겼습니다.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감사합니다. 왜냐면은 저도 앞에서 이제 보던 입장에서 갑자기 올라가지고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아닙니다. 굉장히 잘생기셨어요. 두 분이 앞에서 보니까 더 어쨌든 일이 언제 이제 생긴 거냐면은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되잖아요.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. 그때는 막 표정도 없었고, 그러면서 막 세상에 막 반항기가 이제 막 들기 시작한 거죠. 나 더 이상 이제 웅변 안 할 거야 하면서.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딜 가게 되냐면은 수학여행이 가게 되잖아요. 수련회 때 수학여행이 가는데 저쪽 뒤에서 어떤 레크레이션 강사가 마이크 하나랑 통기타 하나 들고 딱 올라와가지고 막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 보는데 와 진짜 저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한다. 근데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자신의 색깔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구나.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막 앞에 있는 저희 사람들이 웃겼다가 울렸다가 감동 줬다가 그때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. 그게 고팠던 거였잖아요.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연하게 들었고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그 정도까지? 예.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제 친구가 주한아 너 인문계 갈 거야? 실업계 갈 거야? 이런 거죠. 그런 고민할 때. 근데 고민을 하는데 저는 막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고 싶은 건 있는 거예요. 너 뭐 하고 싶어? 그래서 제가 나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야 그러면은 내가 알아봤는데 연극영화과가 있어. 연극영화과 한번 가볼래? 이러는 거예요. 내가 갈 수 있을까?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연기랑 또 이젠 특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뭘 준비했었냐면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특기가 웅변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래 그럼 내가 가진 게 웅변밖에 없으니까 웅변 대본 한번 직접 써보자 해가지고 막 존경하는 연극영화과 교수님들 선생님들 뭐 저는 이러면서 왜 내가 여기에 입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설문을 작성을 딱 하고 특기로 이제 그걸 보여줬는데 그게 통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아니, 그때
그러니까 내가 그 레크레이션 강사에게 딱 그게 왔던 때가 중학교 2학년.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뭔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딱 생겼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? 그 딱 있었어요. 느낌이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 한 사람만 보이는 거 있죠. 그런데 저 사람을 보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이 많던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.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생각이 진짜 많거나 생각이 진짜 없거나.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없었어요. 근데 저 사람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?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무대에 올라갈 수 있지?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지? 예,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일기를 쓰게 됐어요. 왜냐하면 담을 곳이 필요한 거예요, 생각을. 그래서 그때부터 많아지는 생각을 이제 연극영화과에 가서 이제 풀게 됐는데 제 숙제가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였잖아요. 진짜로. 근데 이제 연극영화과 있고 대학교는 이렇게 뭐 발레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뮤지컬과에 가게 됐는데 예, 거기 가서 또 EBS에서 교육방송 진행자까지 21살 때 이제 하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연극, 뮤지컬, 방송 활동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또 아니에요? 예. 왜냐면 연극이라는 게 특징이 뭐죠? 대사. 대사를 치는 거잖아요.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닌 거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연출가와 작가의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무대에서 그 역할을 이제 창조하는 게 배우인데 와 그게 너무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. 나는 말을 잘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딱 결심을 한 게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연극 뮤지컬 할 게 아니라 좀 스타 강사들 한번 찾아가 보자.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김미경 강사. 김미경 강사. 예, 김재동. 컬투.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?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누구예요? 예,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김미경 강사님. 김미경 강사님. 그러니까 뭐 직접 찾아간다는 게 어떻게까지 갔다는 거예요? 가면에 직접 찾아간 거죠. 예,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만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.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그 말을 녹음해 오든지. 그래서 그 말을요 다 녹음을 해왔어요. 그 다음에 그 녹음한 걸 바탕으로 집에서 다 타이핑을 쳤어요. 예. 무슨 말을 하는지를. 예, 저만의 대본을 만든 거죠.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. 그럼 말을 하면은 말을 이젠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그때부터 제가 뭘 하게 됐냐면은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제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말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 운변 멘트 녹음해 준 걸 똑같이 따라한 것처럼 또 김미경 강사의 또 그걸 똑같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 더 사투리도 하게 되고요. 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뭘 다를 게 없다. 그래서 그때 21살 때부터 25, 6살 때까지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자, 그 목표가 뭡니까? 책을 읽자. 예.